미술과 감상 아시아 미술 탐험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나라들로 예로부터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미술 문화에 서로 많은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또한 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직간접적으로 중국과 인도의 영향을 받으며 그 나라만의 독자적인 미술 문화를 일으켜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도, 중국,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미술을 살펴봄으로써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미술의 변천과 특징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아시아 문화권의 공통된 특성 속에서 동양 미술 문화의 유사성을 발견하는 동시에 지역 고유의 미술 문화를 발견함으로써 그들의 생활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우리 미술의 특징과 가치를 깨닫는 데 학습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인도,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의 미술을 지역적, 문화적 특징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제일 먼저 인도 미술입니다. 인도는 기원전 3000년경 인더스강 유역에서 번영하였던 인더스 문명을 기반으로 고도의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가 번갈아 발달하면서 종교 미술 문화를 낳았습니다. 불교 문화입니다. 최초의 통일 왕조인 마우리야 왕조는 불교의 전파를 위해 산치 대탑을 비롯한 불탑을 곳곳에 세웠으며 이어서 슈가 왕조, 안드라 왕조에서도 불교 미술이 발전하였습니다. 쿠시안 왕조에서는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가 유입되면서 간다라 지역에서는 인도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가 융합된 간다라 미술이 나타났습니다. 인도 불교 미술의 절정기는 굽타 왕조입니다. 아잔타 석굴을 비롯한 수많은 석굴 사원과 불상이 세워졌습니다. 인도 미술은 종교가 달라짐에 따라 미술 양식도 크게 변화했는데요. 이제 불교 문화의 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이는 탑은 불교 석탑 스투파인 산치 대탑입니다. 스투파라는 것은 흙과 벽돌, 돌을 이용하여 건설한 탑입니다. 존경받았던 승려와 학문적으로 높은 경지에 오른 고승의 유고를 보관하는 곳을 말합니다. 불교가 번성했던 고대 인도에서는 많은 스투파가 세워졌는데요. 산치 유적지는 산 정상에 있는 제1스투파 지역과 서쪽 언덕 아래에 있는 제2스투파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치 상징이자 고대 인도 불교의 걸작으로 꼽히는 제1스투파는 기원전 3세기 아소카 왕에 의하여 완성되었습니다. 긴 돌을 4층으로 쌓아 올린 돌담이 스투파를 둘러싸아 있고 돌담의 동서남북으로는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아름다운 4개의 토라나, 즉 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토라나를 지나면 스투파를 돌아볼 수 있는 통로가 나옵니다. 일명 순례자의 길로 불리는 이 통로는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1층 통로에는 동서남북으로 4개의 불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직사각형 벽돌 모양의 돌을 차곡차곡 쌓아 이루어진 스투파 정상에는 버섯 모양의 자그마한 3층 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어서 불교 문화의 인도 미술입니다. 보이는 작품은 불교 성지에 세운 기념 석주였던 아소카 왕의 내사자 주두입니다. 아소카 왕은 자신의 가르침과 구제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곳곳에 84,000개의 불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원과 불교 교리를 새긴 석주들을 세웠다고 전해 내려옵니다. 초창기의 부처의 모습은 직접 표현되지 않았으나 이 네 사자 주두에 나타나는 바퀴와 사자 등으로 간접 표현되었습니다. 아소카 석주의 주두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부처가 처음으로 설법을 한 사르나트 녹약원에 세워진 석주입니다. 이곳은 부처가 법륜을 굴린 곳으로 전해집니다.
매우 정형화되고 장식적인 4마리 사자는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물인 사자, 코끼리, 황소, 말이 조각된 원형의 대자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각각 4개의 작은 법률에 의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자들은 이전에는 머리 위로 커다란 법률을 받치고 있었는데 이는 불교도들에게 신앙이 사라지지 않도록 영원히 돌려야만 하는 교리, 즉 다르마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 특히 샤르나트에서 발굴된 석주의 4사자주두는 법륜과 코끼리, 황소, 말 사자가 새겨져 있는 걸작으로 평가되어 이후 인도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옆에 작품은 아잔탄 석굴을 장식한 불화입니다. 제목은 연화수 보살입니다. 아잔타 석굴은 6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바위에 조각된 것입니다. 수도하는 승려의 거처와 경배의 장소 역할을 하였으며 이 지역을 여행하는 순례자나 승려들, 장인, 상인을 통해서 불교의 교리를 전파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석굴에 장식되고 조각된 대부분의 작품들은 부처의 삶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연화수 보살은 후기 벽화 중 하나인데요. 인도 굽타 왕조 미술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얇은 검은색 윤곽과 섬세한 얼굴 표현이 깊고 감정적이며 전면적인 효과를 창출하였고 통통한 입술, 가는 허리와 코, 구불구불하게 늘어진 눈썹, 연꽃 모양의 눈은 명상적인 특성을 강조해줍니다. 당시 인도 미술의 특징이 아닌 사실적인 묘사에 대한 이례적인 시도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인도 미술, 힌두 문화입니다. 굽타 왕조 이후 인도에서 통일 왕조가 출현하지 못하고 여러 왕조들이 등장하면서 불교는 쇠퇴하였고 12세기까지 힌두교 미술이 발달하였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가장 생명력 있는 존재로 여겨서 인체미와 관능미를 강조한 힌두 미술은 건축물에서 수많은 신상을 부조나 그림으로 새겨 넣었고 사원을 화려하고 복잡하게 장식하였습니다. 보이는 작품은 춤추는 시바입니다. 재생과 파괴의 신인 시바를 조각한 청동 입상입니다. 시바는 우주의 창조와 영속을 상징하는 정화의 불꽃 고리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오른발로는 무지 양마인 아파스마라를 누르고 있습니다. 팔은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오른손에는 작은 북을, 위 왼손에는 창조의 회불을 들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두 손은 무위수인을 하고 있습니다. 횃불은 세계를 파괴하고 북은 일정한 리듬으로 춤을 추면서 세계를 창조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시바상의 불꽃 광휘는 춤추는 시바신의 거대한 에너지에 의해 유지되는 삶과 죽음의 지속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시바상 위에서 춤추고 있는 연꽃은 지구와 우주의 개화를, 시바의 장식띠는 바람을, 불타는 원반은 불과 태양을, 머리카락은 겐지스강과 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주는 시바의 사지와 원의 교차로 정의됩니다. 인도 미술, 다음은 이슬람 문화입니다. 12세기 말 이슬람교들이 세운 술타 왕조가 등장하였고 16세기 무술 제국 시기에는 이슬람 문화의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건축에서는 이슬람 특유의 궁극형 천장의 돔과 첨탑을 특징으로 하는 모스크 양식이 생겨나는데 타지마할은 큰 돔과 모자이크, 복잡한 식물 문양의 장식이 빼어난 이 시기 대표적인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타지마할은 인도의 아그라에 위치한 무굴 제국의 대표적 이슬람 건축물입니다. 황제 샤자한이 총애하였던 부인 뭄타즈 마을로 알려진 아르주방 바누 베굼을 기리기 위하여 2만 명에 넘는 사람을 동원하여 건설하였습니다.
뭄타즈 마을이 죽은 지 6개월 후부터 축조를 시작하여 건물 완공에 22년이 걸렸습니다. 모든 벽면은 우아한 꽃문양과 이슬람 교도들의 천국을 찬미한 코란의 글귀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흰색의 대리석은 태양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 하루에도 몇 번씩 색깔이 다르게 보이고 웅장한 건물은 공중에 떠있는 듯한 신비로움을 주며 건물과 수로 및 정원은 완벽한 좌우대칭의 균형미와 정갈함을 느끼게 하는 작품입니다. 아시아 미술 탐험, 이어서 중국 미술입니다. 세계의 4대 문명 발상지의 하나인 황하 문명을 바탕으로 발달한 중국 미술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미술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선사시대입니다. 은주시대에는 청동기 문화의 발달로 상형 문자인 각골 문자와 청동 제기 등이 제작되었고, 변혁의 시기인 춘추 전국시대에는 청동 제작 기술이 더욱 정교하게 발달하였습니다. 보이는 작품은 서주 의례 용기고 도철문 청동 제기입니다. 초기에는 아무 장식 없이 단순한 청동 제기였다가 상나라 시대에 들어서서 고도의 청동 주조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문양과 기술의 예술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청동기는 의례용 그릇으로 사용됩니다. 대부분이 장례 기간에 희생된 동물로 만든 음식과 음료를 담는 용기로 쓰였습니다. 청동 제기의 표면에는 동물문이나 곤충, 동물의 뿔 등을 모방한 다양한 형상이 새겨졌습니다. 서주시대에 제작된 이 의례용 그릇은 도철, 즉 괴물 얼굴로 장식되어 뿔 달린 괴물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중국 미술 이어서 진한 시대입니다.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인 진시대에는 진시황에 의해서 만리장성, 아방궁 등을 비롯한 대규모 왕릉과 건축이 축조되었고, 한시대는 종이가 발명되고 실크로드를 통해 로마에 비단을 수출하는 등 동서 문화의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보이는 작품은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를 세운 진시황의 무덤 속의 인형들입니다. 진시황릉 병마용입니다. 진시황릉은 춘추 전국시대의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 시황제의 무덤입니다. 병마용은 이 진시황릉 내부에 배치된 토용입니다. 고대에는 사람을 순장하였는데 노예는 주인이 죽으면 함께 묻히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즉 병마용은 병마, 즉 전차, 군마, 사병, 형상의 순장품으로 병마용, 갱은 진시황릉을 지키기 위한 토용들의 진지입니다. 항우가 진을 멸망시키면서 토용들이 들고 있던 무기를 약탈하고 불을 질렀지만 토용들은 불에 잘 구워진 도자기처럼 변해 오늘날에도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용은 1호갱에서 약 6,000여 기, 2호갱에서 1,300여 기, 3호갱에서 약 70여 기 정도가 출토되었습니다. 이곳 토용은 손에 무기를 들고 있으며 키는 175에서 195cm 정도이고 말 또한 키 150cm, 몸 길이 2m로 기를 바짝 세우고 우뚝 선 당당한 모습입니다. 덩치도 실제 사람과 엇비슷하고 갑옷을 걸치고 오와 열을 맞춰 서 있습니다. 이들의 얼굴과 손모양은 모두 각각 다르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 병마용은 진나라의 군사 편제, 갑옷, 무기 등의 연구에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남북조 시대입니다. 북방에서는 불교를 적극 수용하여 대규모 석굴사원과 불상조각이 세워졌으며 남방에서는 한족이 유교와 도교를 숭상하여 서예와 회화가 발달하였습니다. 사역의 화론육법과 고개지의 여사잠도가 남아 있습니다. 보이는 작품은 고개지의 여사잠도입니다.
여사잠도는 서진 시기 문인 장화의 작품 여사잠을 그린 것으로 궁궐의 여인들이 지켜야 할 도덕과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일종의 공개화입니다. 원래는 12장면이나 지금은 9장면만 남아 있습니다. 여사잠도는 글이 먼저 나오고 그림이 이어 나오는 전형적인 이야기 서술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성을 문학과 회화가 결합된 고사화라고 합니다. 선묘가 가늘고 섬세하면서도 생동감이 있고 화면의 구도와 배치 등이 뛰어나 당대의 수작으로 손꼽힙니다. 이어서 수당시대입니다. 중국 미술의 황금기로 외래 문화와의 활발한 교류 속에 국제적인 색채를 띠었습니다. 당대에는 회화에서 왕류가 내면을 중시하는 남종화를, 이사훈이 세밀하고 장식적인 북종화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도자공예가 발달하였는데 특히 채색 도자기인 당삼채가 유명합니다. 보이는 작품은 삼채 호인용입니다. 꽃갈 모자를 쓴 서역 사람을 묘사한 당삼채 도자기로 녹색, 갈색, 황색, 백색의 삼채 유약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이 작품에 표현된 세인은 전국 시대부터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던 유목민족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꽃갈 모자는 지위가 비교적 높은 자가 착용했던 것으로 훗날에는 시베리아 지역이나 흉노족도 즐겨 썼습니다. 외모는 한족과 비교하여 높은 코와 큰 눈,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졌습니다. 당대의 마부나 하인으로 묘사되어 부장용으로 매장되었습니다. 중국 미술 송시대입니다. 송대에는 회화가 크게 부흥한 시기로 격조 있는 문인화가 등장하였으며 곽희는 삼원법을 체계화하여 산수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보이는 작품은 곽희의 조춘도입니다. 북송의 웅장한 산수화 전통에 속하는 그림으로 봄을 주제로 한 회화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봄 기운은 녹은 물이 흐르기 시작한 그림 중앙부의 폭포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뾰족한 침엽수와 뭉툭한 활엽수는 손가락을 스치듯 생생하고 거침없는 산봉우리는 안개로 연결되어 그림 뒤편으로 뻗어오릅니다. 곽희는 이 작품에서 때로는 아래로 내려다보고 또 때로는 동일한 높이에서 보는 등 다양한 시각을 사용하였습니다. 미묘하게 다른 질감과 필액이 산과 나무의 상징성을 강조하며 3차원의 느낌을 주는 작품입니다. 이어서 원시대입니다. 원대에는 남종 문인화의 전성기를 가져왔으며 송대의 청자와 함께 청화백자가 제작되었습니다. 보이는 작품은 조맹부의 인기도입니다. 조맹부는 송의 왕족 출신의 화가이자 서예가로 당시 예술계에 큰 영향을 준 인물입니다. 정치, 경제, 시서화 등 폭넓은 지식을 가졌으며 특히 산수, 인물 등 서화에 뛰어났습니다. 그는 남송의 원체화풍을 타파하고 당 북송의 문인화풍으로 되돌아갈 것을 주장하고 복고주의 지도적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원나라 조정의 부름을 받아 말을 타고 가는 자신의 모습과 직접 쓴 글을 담은 작품으로 말의 형태와 인물의 의복 등이 사실적이고 흰 말과 붉은 옷의 색감 대비가 뚜렷한 그림입니다. 인기도의 발문에는 그림은 어렵지만 그림을 이해하는 것은 더 어렵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중국 미술 이어서 명시대입니다. 해상무역을 통한 동서교류가 활발했던 명때에는 자금성을 비롯한 궁궐미술이 발달하였습니다. 회화에서는 과감한 필선의 절파와 동기창을 중심으로 한 문인화가 발달하였고 유럽으로 청화백자가 수출되면서 중국 도자기가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보이는 작품은 청화 용문이 청구병입니다. 커다란 입과 곧은 목,
흘러내리는 어깨와 불룩한 배 모양의 목이 긴 병으로 살짝 들어간 바닥 부분에는 유약이 칠해지지 않았습니다. 입 부분에는 인동덩굴 무늬가 그려져 있고 몸 전체 문양은 뿔 한 쌍과 발톱 3개를 지닌 용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 기세가 호방하고 마치 살아있는 듯 생동감이 넘칩니다. 나머지 여백은 연꽃에 덩굴이 휘감겨 있는 전지 번연무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청화자기에 보이는 철반 무늬는 명초기 수익 코발트 안료인 소마리청을 청화자기에 사용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불룩한 배를 지닌 공 모양의 자기는 하늘의 행성과 비슷하다고 해서 천구병이라고 불렸지만 이슬람 금속기 등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청시대입니다. 청때에는 문화예술의 장려로 섬세한 기교와 장식 중심의 미술이 발달합니다. 전통적인 문인화풍 계열의 화가들이 궁정에서 주도권을 잡았으며 팔대산인 속도 등이 개성적인 화풍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도자공예에서는 화려한 감상용 도자기와 옷그릇, 유약으로 만든 채색 도자기 등이 제작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자금성입니다. 자금성은 베이징에 있는 명과 청왕조의 궁궐로 규모 면에서는 세계 최대입니다. 현재는 고궁 박물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명나라 영락제 때 처음 지어진 건물들을 청나라 때 고치고 새로 지으면서 기본 구조 및 자재와 장식 등 모든 것을 명나라 때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금성은 자주색에 금지된 성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우주의 중심인 북극성을 자주색으로 알고 있던 중국의 옛 권력자와 천문학자들이 궁궐의 색을 같은 색으로 지정한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금성에는 가장 크고 오래된 목조 건물들이 모여 있으며 지붕은 전통적인 왕의 색깔인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자금성 내부에는 아름답고 화려한 물건들로 가득해서 당시 황제들이 생활 모습과 옛 중국의 화려한 문화를 그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자금성은 질서정연한 대칭 구조가 많이 사용되었고 황제가 공식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외조와 황제와 황후들이 사용했던 사적인 공간인 내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금성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인 태화전은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며 중국에서 가장 큰 목조 건물로 흰 돌로 이루어진 넓은 마당에 자리 잡고 있고 건물의 내외부는 용, 봉황, 사자, 기린 등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태화전은 오직 하늘의 아들인 황제가 머무는 곳에만 사용된다는 3단의 기단 위에 지어졌으며 목조 건물의 최대 약점인 화재에 대비하여 궁궐 안에 금수하라는 인공호수를 만들어 대비하였습니다. 자금성의 정문은 오문이며 오문의 가운데 문은 황제만 사용하였다고 합니다.